집에 갈 때 약간 야한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다. 요 정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잠자리를 시도해 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이다. 성적인 내용을 물어보라고 하면 남자들은 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물어보시거든요. 걔랑 모텔 가봤어? 몇 번 가봤어? 몇 번 해봤어? 뭐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친구가 5년 사귄 여친이랑 콘돔 안 끼고 해가지고 걔네 지금 난리 났거든?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가 어제 병원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 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남자가 흥분해서 이럴 수 있는 거 뭐 이해가? 남자가 너무 악착같이 그렇게 피임을 하면 조금 인간미가 없게 느껴지지 않냐?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늘 주제가 여자친구와 잠자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 미친 여자 소리부터 나오신다 이러신다면 무조건 2000년대 이전 출생자분이실 거예요. 맞을까요? 특히 저희 세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공포가 있죠. 첫째, 똥뚜껑에 빠지는 거고요. 둘째, 냉장고나 세탁기에 갇히는 거. 그리고 친구와 관계 갖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동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하지만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르거든요. 작년에 미국 데이터 어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여성의 3분의 2는 친구와 관계 가지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중에 절반은 심지어 본인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남사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역시 당연히 친구와 잠자리를 가지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내시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높은 허들이 뭘까요? 친구와 잠자리를 갖는 데는 두 가지의 결말만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소설 같은 곳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둘 다 서로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위장해서 친구로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운명적인 로맨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관계가 깨질 경우에 평생 다시는 그 친구를 못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두 경우 너무 극단적이에요. 제가 사람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 사람 꼬시라는 얘기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괜찮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면서도 연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친구와 관계를 가진 후에도 친구로 지냈나? 가능한 일이니까 일단 걱정과 의심 노노.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고요. 주변에 관심이 있었던 여사친분과 한 단계 진전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영상, 좋아하는 여자와 친구로서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해본다면 친구에게 끌린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성 친구 관계라면요, 색텐이 없을 때도 서로 보살펴 주잖아요. 그리고 배려해주고 신뢰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인 연인의 조건일 수는 있거든요. 친구는 우리가 가장 좋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고 또 정말 잘못했을 때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여성분들은 연인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남사친과의 관계를 놓지를 못하시죠. 짜증나지만 순수한 면이 없지는 않고 또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게 매우 유혹적입니다. 여러 면에서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라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사친분과 잠자리를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지금 관계에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냥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안 되죠. 정말 남자로서 1도 안 느껴진다. 요거는 조금 힘들고요. 하지만 술을 한잔한 다음에 손을 잡는다? 나쁘지 않은 느낌. 이 정도의 텐션은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잡고 집에 갈 때 약간 야한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다. 이 정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잠자리를 시도해 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섣부른 생각을 하시기 전에 차분히 앉아서 나 자신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여성분께 정말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의 무엇이 이 관계로 인해서 희생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이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최후의 방어선이거든요.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냥 여자를 사귀실 때도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사친을 연인으로 만드시는 경우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섹스 후에 여자가 내 생활에 자기 로맨스를 막 밀고 들어올 때 와우
이 이상 타인이 나를 침범할 수는 없어. 이 이상 들어오지 마. 라는 그 방어선이 확실하게 있으셔야지만 내가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이 있어야지만 여자가 진짜 상상도 못한 참신한 개소리를 던지실 때 바로 셔럽하고 닥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새벽 2시에 본인을 데려와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선이 있으실 때 내일 얘기하자, 너 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실 수가 있지만 이 생각이 1도 없으셨었다면 그 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가 길바닥에서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여사친과 섹스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생활, 나의 개인적인 면 이 모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후에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가 연애 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고 나는 이 이상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와 작은 약속처럼 미리 적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성분을 불러드릴 차례인데요. 여기서 뜬금없는 고백 박을 생각 일절 하지 마세요. 흔히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시듯 고백은 어떤 사이에서든 서로 합의가 다 된 다음에 하는 둘만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지금은 21세기고 여자에게 고백 같은 걸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자도 나와 같은 마음이 조금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 볼 마음이 있는가를 떠보셔야 되는데요. 만일 쌓은 우정의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사이시라면 술은 정말 이야기가 좀 잘 돌아가게끔 가볍게만 마시는 정도의 자리에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해 보시는 게 정말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징그럽게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만 바랬지 나를 꼽주고 놀릴 생각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뜬금없이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웃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딱히 꼬투리 잡히실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빨리 도전하시는 게 무조건 나은 거고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이걸 누가 욕하겠어요. 잘못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 대화에서 시도해 보실 만한 이야기는 첫째, 혹시 썸 타는 남자친구나 친구로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이야기를 이제 꺼내셔야 되는데 그분의 성적인 경험의 역사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위를 낮추셔서 성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성적인 내용을 물어보라고 하면 남자들은 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물어보시거든요. 걔랑 모텔 가봤어? 몇 번 가봤어? 몇 번 해봤어? 뭐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친구가 5년 사귄 여친이랑 콘돔 안 끼고 해가지고 걔네 지금 난리 났거든?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가 어제 병원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 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남자가 흥분해서 이럴 수 있는 거 이해가? 남자가 너무 악착같이 그렇게 피임을 하면 조금 인간미가 없게 느껴지지 않냐?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주제로 야한 이야기들을 좀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와 내가 연애를 한다면 이 관계에 없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그런 건 없지. 나는 여자 말 잘 듣거든.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사귀면 너는 네 취향 같은 거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조금 편한 편이잖아. 나 정도면 어때? 그런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편?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우리의 우정에서 항상 있었던 것들,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 항상 같이 갔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중에 연인이 되며 중단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나이 먹어서도 우리가 사귀든 말든지 간에 이 관계나 좋잖아. 그러니까 같이 영화 보는 이 관계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 관계가 나는 좀 소중하게 느껴져.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시다 보면 이러는 동안 성관계의 가능성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섹스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거기서 재미있게 해주시고 제 멤버십 영상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이 있긴 한데 조금 더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는 미리 알아봤던 장소로 옮기자고 하시면 됩니다. 여사친과 관계를 가지셨다면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거든요. 관계 후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요. 이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로는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피하시면서 낮에만 만나시면 됩니다. 만일 관계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우정을 유지하시면서 연인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성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섹시한 친구 관계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전에 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였었다면 그 사이를 굳이 변화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게 유지를 하시고 따로 연인으로서의 스케줄은 영애 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는 상수로서 그대로 고정을 해두신 다음에 그건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따로 시작을 하신다. 여기에 덧붙여서 나가신다. 이렇게 하셔야 혹시 나중에 연인 관계가 흔들리시거나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을 때 빨리 돌아갈 수가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우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섹스하시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한 명 정도는 정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에서 냉철한 조언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여성분의 마음도 같다라면 생각보다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서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실 필요가 없어요. 저와 같은 이런 접근 방식 어떠세요? 저 매운맛 영상도 사실 잘 만들거든요. 더 재밌는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